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치명률 10%, 람다변이 일본 상류. 두 번째, 오늘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흐앙 그 자체였죠. 그래서 카벤과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쓱닷컴 상장 추진. 네 번째, 우리나라도 드디어 코로나 백신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오늘 또 재밌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자, 기리분들,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기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치명률 10%, 람다변이 일본 상류, 부지불식간, 국내 잡입 가능성. 치명률이 1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페루발 람다 변이가 일본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식 이름이 부여되지 않은 콜롬비아 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지역에서 자꾸 더 강하고 잘 퍼지는 변이가 생기고 있는데 그 책임이 부국들의 부스터샷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국들이 백신을 독차지하고 빈국들에게는 그걸 주지 않으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난다고 하는 거겠죠. 자, 일본에서는 지난 7일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30대 여성의 검체에서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람다 변이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람다 변이는 페루, 아르헨티나와 함께 칠레 등 중남미 지역과 미국 텍사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30여 곳으로 확산 중인데 어느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까지 다가왔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영국에서도 37명이 감염이 되었고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이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보고됐는데 문제는 이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은 현존하는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어 다시 코로나19와 싸움이 원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전문가들은 부국들은 2차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3차까지 맞으려고 하는데 그 반면 빈국들은 100명당 6번도 접종받지 못한 극심한 편차가 이런 변이 발생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세계 각국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집단 면역이 동시에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접종률이 특히 낮은 남미나 아프리카 등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부국들이 부스터샷에 집중하는 사이 이곳에서 언제든 이런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이 말 그대로 남아 돈다면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맞겠지만 일단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부국과 빈국과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50%는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겠죠. 그나저나 람다 변이에 대해서 이러한 무서운 걱정이 있는데요. 이 걱정이 기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조금은 난립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에 국제유가 급락, 70달러 붕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하며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 여파로 아시아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유가가 정상 궤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이날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졌다. 그 이유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지난해 팬데믹에서 방역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던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이 델타 변이에 무릎을 꿇으면서 봉쇄에 들어간 것이 석유 수요 둔화 전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유 시장을 흔든 최대 배경은 역시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은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져 신규 확진자 규모가 팬데믹 이후 최대로 치닫자 이동 제한이랑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재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지난달 석유 수입도 저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대외적으로는 항상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말했던 중국. 그러나 그 중국도 지금 현재 델타 변이는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다음입니다. 공모가 하회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와 뭐가 달랐나?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다음에 공모주를 선택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는 하반기 IPO 대여로 불리며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카뱅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고객이 방문한 금융 앱인데다가 카카오톡과의 네트워크 및 락인 효과까지 있어 금융 플랫폼의 확장성을 보유한 은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도 전 세계적인 게임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고평가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카뱅은 다른 은행이랑 PBR이랑 PER이 너무나 차이난다 라고 하며 목표 주가를 쭉 낮춘 그런 리포트가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크래프톤도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 크래프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월트 디즈니, 워너뮤직이랑 같이 비교를 해도 되는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IP, 지식재산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금융당국은 크래프톤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크래프톤은 결국 10%가량 낮추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과를 까고 봤더니 크래프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려가 있었던 카뱅은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기리씨 다 얘기했던 거구나. 크래프톤은 지난달 진행된 수요 기관 예측에서 경쟁률 243대 1을 기록했다. 여태 대여급 공모주가 대부분 4자릿수, 그러니까 1300대 1을 넘긴 것과는 대비하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이 많은 점도 크래프톤 주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일날 쏟아질 물량이 많다는 거겠죠. 자, 크래프톤은 상장일 유통 주식 물량은 39.05%로 카카오뱅크도 22%였고 SKIT는 15%, SK바이오사이언스는 1.6%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두 지표가 말하는 건 바로 이거겠죠. 첫 번째 기관 수요 예측은 우리가 열심히 청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보다 주식을 잘하겠죠, 기관이. 그런데 기관이 봤을 때는 조금은 고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상장 당일날 유통 주식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쏟아질 물량이 많으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차익 실현이라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은 이제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를 조금은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크래프톤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이렇게 열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리분들이 혹시 참여를 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셨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공모주를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치킨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저 기릿이 앞으로 100%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치킨을 노려봅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또 흐항할 수도 있고요. 그 반면 이거는 좀 피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기릿은 이제 그럴 확률, 그러니까 틀릴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놓치지 않고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래프톤의 상장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렇게 공모주가 몰려있으니까 공모주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증권사라고 하네요. 공모주 슈퍼비크 고맙다. 증권사들 수백억 수수료 잔치. IPO 시장에 대여가 쏟아지면서 증권사들이 이달에만 총 550억 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 외국계 증권사가 여러 기업의 주관을 동시에 맡아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HK이노행, 크래프톤, 롯데렌탈 이렇게 4가지만 수수료를 더한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111억 원, 그리고 2등이 한국투자증권이 83억 원으로 2등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은 이 돈을 바탕으로 서버를 증설하거나 아니면 MTS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버벅거리고 조금 렉 걸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되고 그리고 다른 거래도 못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부터는 어느 증권사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일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증권사들이 카카오뱅크, HK이노행, 크래프톤, 롯데렌탈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주간 수수료 수익은 549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총 수수료는 880억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증권사 중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가장 많았고요.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두 건을 주관한 덕분에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은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관 수수료 외에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카카오뱅크 청약 당시 한국투자증권이랑 KB증권에 약 9만 명이 몰리면서 청약 수수료만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등 대여들이 남아있어 증권사의 IPO 주간 수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이마트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몸값 10조, SSG닷컴 그러니까 쓱닷컴 상장 착수.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기업인 쓱닷컴이 기업 공개 IPO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상장 주관사 선정 작업에도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거래 급증으로 상장 기업 가치가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IPO 시장에 또 하나의 대여가 나오는 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절차대로 주관사 선정을 마치면은 이르면 내년 초에 증시 입성이 예상되며 아직 상장 약속 시한까지 다소 시간이 있지만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후 달라진 자금 조달 분위기 등으로 상장 일정도 더 앞당겼다는 평가다. IB 업계는 쓱닷컴의 상장 기업 가치가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상장을 추진한 마켓컬리가 5조에서 7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목받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만큼 기업 가치를 좋게 보면은 10조 원까지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쓱닷컴도 빠르게 IPO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벽 배송 경쟁 업체인 오아시스가 이미 주관세를 선정한 데다가 마켓컬리도 IPO를 서두르면서 쓱닷컴 역시 상장 일정을 다소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쓱닷컴 지금이 상장 적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마트는 6월 3조 4천억의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액이 24조 원으로 껑충 뛰면서 네이버 그리고 쿠팡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마트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그런데 여기서 경쟁력은 다소 밀린다. 그래서 이마트는 쓱닷컴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약점으로 평가받는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쓱닷컴의 새벽 배송은 2019년 6월에 시작해 전국 단위망을 갖추지 못했는데 수도권 외에는 지난달에야 대전, 청주, 천안, 세종 등 충청권 배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닷컴이 또 상장을 하게 되고 그 돈으로 이제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쓱닷컴의 목적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결국 퇴출된다. 자동차 업계 초비상.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다. 이는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뱉은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리분들 또 아시다시피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내연기관은 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에 자동차 업계는 대안모색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배출가스가 문제라면은 배출가스를 줄이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봤더니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은 각 제조사들이 친환경 신연료 개발에 팔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e퓨얼이라고 합니다. 전기 기반 연료의 약자인 e퓨얼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은 수소를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질소랑 결합해서 만드는 합성 연료라고 하는데요. 자, 이 연료가 바로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가장 좋은 점은 화학적 구성이 석유와 같아서 별도의 변환장치 없이도 기존 내연기관에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기차와 같은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현재 팔을 거둔 곳은 폭스바겐. 내연기관 차에서 가장 잘 나가는 폭스바겐이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면 가장 눈물을 흘리게 폭스바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우디는 2015년에 수소 합성 연료 e퓨얼을 주유해서 배출가스 저감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거쳐 승용차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까지 감축한 e퓨얼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경쟁국에 비해 전기차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 자동차도 e퓨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토요타도 내연기관이 없어지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겠죠. 그래서 닛산, 혼다와 함께 e퓨얼 연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하이브리드 기술에 우위를 지닌 일본 업계는 하이브리드 차에다가 e퓨얼을 연료로 쓰면 탄소 배출량을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대차와 기아가 있겠죠. 그래서 e퓨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현대차를 필두로 한 완성차 업계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S-오일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현재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망할 수도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지난 4월 수송용 탄소 중립 연료 연구회를 결성하며 e퓨얼 동맹을 맺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e퓨얼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경우 완성차 업계는 수익성이 높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속 생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미 갖춰진 내연기관차 인프라도 계속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부품을 37% 정도 덜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부품사들의 경영 위기와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도 덜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쓰고 있을까요? 바로 가격 때문이겠죠. 현재 기술로는 제조 비용이 높아서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퓨얼의 생산 비용은 리터당 5,000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포르쉐가 생산하는 이퓨얼 가격은 리터당 10달러, 그러니까 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대량 생산을 한다면 2달러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내년에는 13만 리터인데, 하지만 2026년에는 연간 5억 5천만 리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기술로 전동화가 불가능한 항공기 그리고 선박에 이퓨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해야 된다, 수소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연기관차도 야 잠깐만, 문제가 온실가스라면 그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연료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퓨얼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SK바이오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돌입. 오늘 상한가까지 도착하는 걸 아까 봤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식품의약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바사는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국산 백신 수억 회 분량이 전 세계에 공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랑 열심히 사고 있더니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 혹시 기대분들 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기업 두 개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I 첨단 소재. 어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온 기업이었습니다. 비수기에도 최대 영업이익 목표가 상승. 키움증권이 10일 PI 첨단 소재대의 올해 2, 4분기 비수기가 무색하게 최대 실적을 냈다며 목표 주가를 69,000원에서 81,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하네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 그리고 72%가 증가했으며, 특히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상장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과점화된 PI 필름의 공급 체제로 인한 판가 인상 효과 및 배터리 절연용 필름 공급 확대와 소재 국산화를 통한 매출처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PI 첨단 소재 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목표가까지는 아직 멀리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CS윈드 중장기 풍력 성장 동력 확보. 대신증권은 CS윈드에 대해서 하반기 미국 법인 가동 시작, 터키 법인 증설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만원을 모두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 2분기 CS윈드의 매출액은 15%가 늘어났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0.1%에 달했다고 하는군요. 자, 꾸준하게 실적을 내주고 있는 CS윈드는 하반기 미국 신규 법인의 가동 등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CS윈드는 올해 상반기 미국 풍력 타워 업체인 베스타스 타우스 아메리카를 인수했으며, 이 실적은 이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CS윈드 지금 현재 차트는 살짝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기대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장이 좀 좋지 않은데 앞으로는 조금 진짜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